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저항기, 인덕터 등 수동 전자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아비코 전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73년도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2002년도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대표이사는 김창수 씨이고 주요 사업은 수동 소자라고 해서 인덕터, 저항기 등의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자회사에서 PCB라고 하는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행진개발 등 특수관계인이 35.56%를 가지고 있고요. 행진개발의 대표이사가 바로 김창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수 대표이사가 행진개발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행진개발이 아비코어 전자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코어 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수동 부품은 3대 수동 소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기,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콘덴서라고 부르는 MLCC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는 그 중에서 저항기, 인덕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동 부품인 인덕터 및 저항기는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범용 부품으로 전자제품들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품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정보통신 분야의 급성장과 전자기기의 디지털화로 소형화, 멀티미디어화, 고기능화 등에 따라 기술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자부품도 소형화, 그 다음에 칩, 반도체 칩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동 부품의 경우에는 일본의 무라타나 테이오 유덴, TDK, 큐세라 등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약 40% 정도를 과점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에 전자기업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LG, SK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 중에서 인덕터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시그널 인덕터와 파워 인덕터 이 두 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입니다. 과거 일본 업체가 선점하고 있던 부품이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제품 공급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나 노트 시리즈에 동사의 제품이 들어가면서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끌어올렸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최근 2년간은 일본 업체들과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약간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제품으로 아무래도 사업의 탄력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 인덕터라고 하는 특히 메탈 타입의 파워 인덕터 이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파워 인덕터는 소재에 따라서 페라이트 타입과 메탈 타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는 메탈 타입의 파워 인덕터는 2014년도부터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반도체나 전장, 모바일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기 제품입니다. 과거에는 리드 저항기가 주요 제품이었는데 과거의 아날로그 전자제품들이 사양길로 가면서 현재는 리드 저항기보다는 칩 저항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칩 저항기는 글로벌적으로 롬이나 대만의 야게오, KOA 등의 해외 업체가 주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아비코 전자 등 소수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적용되는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의 칩 저항기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15년도 DDR3에서 DDR4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022년도부터 DDR5 메모리 반도체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칩 저항기 역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판매 단가 이런 것도 좀 올릴 수도 있고 생산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회사 아비코테크와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아비코테크는 2018년도에 동사 아비코 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변경한 회사이고요. 전장용 PCB, 우리나라 말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수할 당시에 회생 M&A가 개시된 상태에서 회사를 좀 인수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아비코테크는 주요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쪽으로 입찰을 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코 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현대모비스 쪽의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매출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부품 사업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반도체나 가전, IT, 의료기기 등 전방 시장을 좀 다각화시키면서 그동안의 전장 부품에 너무 매출 비중이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빠지면 어떻게 보면 매출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도 지금 발을 뻗치면서 매출이 크게 빠지거나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요인들을 좀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비코테크는 올해 일단 흑자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메탈 타입의 파워 인덕터가 DDR5로 공급될 경우에는 동사가 기존에 매출처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칩 저항기의 경우에는 DDR4에서 DDR5로 전환할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 단가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회사가 기존에 적자 구조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실적과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가 이제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자회사 아비코테크를 인수하면서 매출액은 증가됐지만 원체 지금 적자가 컸던 회사였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9년도, 20년도 영업이익단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9년도부터 아비코테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것은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흑자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연결 실적으로 볼 때 매출액은 1469억에 영업이익 69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분기를 보시면 매출액이 348억에 영업이익이 9억 원으로 흑자 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2년도에는 반도체 쪽에 메탈 타입의 파워 인덕터와 칩 저항기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아비코테크의 흑자선이 계속 증가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제품 출시와 함께 매출 레벨업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아비코전자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비코 전자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 앞서 투자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사업의 내용이 약간은 복잡합니다만은 부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몇 가지만 공부를 좀 해 두시고 이 아이템들이 잘 매출이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만 파악을 하신다면 기업 실적 증가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판단하기 상당히 쉬운 기업입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분석하지 마시고 쉽고 간단하게 공부하시고 좋은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